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여름철, 특히 장마철만 되면 도로 위에 움푹 패인 구멍, 포트홀 때문에 운전하기가 두렵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문제,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이 경기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께서 상담해 드립니다. 7월 28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도로 위에 생긴 구멍, 바로 포트홀인데요.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 되면은 포트홀이 운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포트홀 문제, 해법은 없는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포트홀, 도로 위에 생긴 구멍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도로 위에 생긴 구멍인데요. 네.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항아리 뜻하는 포트에 구멍이라는 홀이 합성된 단어죠. 예. 그러니까 항아리 모양이 깊게 패인 게 문제거든요. 예. 포트홀은 도로 표면의 파손에 의해서 얼마 전 그 화제가 됐던 그 잠실의 그 싱크홀은 집안 침하 현상인데 비해서 예. 포트홀은 이제 노면 파손에 의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트홀이 생기는 게 날씨, 특히 계절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도로 공사 단계에 이제 부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과적이나 또는 과속에 의한 도로 파손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 날씨나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포트홀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실 공사나 과적 등 이래서 노면에 금이 가게 되면 이제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면서 표면 일부가 이제 도로로부터 분리되게 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시작 단계인데 도로에 물이 많아지는 이제 장마나 우기, 요즘 같은 때, 오늘은 좀 맑지만요. 예. 또는 눈이 내려서 녹으면 이제 그쯤에 들어간 물이 다시 얼었다가 늘어나면서 팽창하면서 그 틈새가 깨지는 한겨울, 이때가 바로 이제 포트홀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87건이 신고가 됐고 이런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실 공사가 원인이거든요. 예. 도로라는 게 그냥 땅에 아스팔트를 덮는 게 아니고 땅을 다진 뒤에 자갈 등 이제 여러 골조층을 올리고 다시 다지고 또 여러 겹으로 아스팔트를 이렇게 다져가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시공비를 아끼거나 또는 공기 단축을 위해서 일부 과정을 건너뛰는 경우에 예. 포트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와 함께 특히나 이 과적 차량에 또 과속 차량에 이런 달리면서 노면에 충격을 주는 게 또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포트홀이 생긴 도로 구간을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는지만 알면은 적발해낼 수도 있겠군요. 굳이 따진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런데 항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단순히 부실 공사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과적 차량을 관리를 안 했다라든가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좀 포장되지 않은 도로 어느 정도인지 좀 통계가 나옵니까? 글쎄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도로공사나 지자체 같이 관리하는 쪽에서 하얗게 파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도 99% 없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만으로는 포트홀을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도로를 주로 도로 포장을 하는 그 방법이 아스팔트나 또는 콘크리트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둘은 어차피 그 여러 가지 그 소재들, 재료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그 각 소재들의 그 재질에 따라서 같이 결합이 결석이 완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차피 금은 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렇군요. 그 포털이 일단 생기게 되면은 땜질식으로 급하게 메우는 대처 방법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포털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그 부분 외에 그 주변부까지를 예. 일부 드러내서 전체를 포장해야 되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요. 포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통 요인이거든요. 예. 포털을 지나게 되면 차에 직접 손상을 줄 뿐 아니라 이제 그걸 피해가거나 또는 그걸 밟지 않기 위해서 멈추다 보면 다른 예.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표면에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포털이 생기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도로 정체가 뒤따르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 최대한 빨리 땜질식으로 메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다시 하나의 예. 양면적인 원인이 되고요. 예. 원론적으로라면은 이제 포털을 미리 찾아내고 교통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심야 시간대에 공사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예. 이제 사고 방지나 교통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서둘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털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준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사실 포털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예. 발견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포털은 깊이가 한 10cm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건 수십 cm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자동차가 달리다 이 포털에 바퀴가 빠지게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차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차가 고속일 경우에는 이제 전복이 되거나 또는 차선 이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운전자가 포털을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발견해서 피하는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급조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옆 차선하고의 접촉 사고가 나서 이제 뒤따라오는 차와 추돌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만 연간 한 300건 넘는 교통사고가 바로 이 포털 사고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차량에도 손상이 많이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으실 텐데, 물리적으로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이제 무게의 속도의 제곱이 이제 충격량으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톤이 훨씬 넘는 차가 시속 60km 달릴 경우에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차에 엄청나게 큰 해머로 차를 두드리는 것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충격이 그냥 타이어와 휠에 먼저 오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운전 조작에 필요한 죄안계통에 몰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타이어만 손상된 경우도 있겠지만 휠이나 차체, 특히 하체 부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포토를 치고 지나갔을 때 시각적으로는 타이어에 손상이 없더라도 타이어의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내부에 파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타이어로 이제 고속 주행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타이어가 자체적으로 파손돼서 예.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털 어떤 예.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 원래 포털 사고로 이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포털이 있는 도로의 그 관리부처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물론 아주 옹색한 대책이지만 예. 도로 건설 단계에서의 그 확실한 관리가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겠는데 예. 요즘같이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듯이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 분명히 도로 상태 점검을 관리부처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어차피 이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털을 발견해도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연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도 사실 운전자들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에 예. 그것에서 받아들인 신고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부처에서 이 포토를 빠른 시간에 대체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근현대 미술 체험 전시인 노모 아트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다른 일반 전시와 다르게 단순한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삶을 보여주는 공간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낸 이색적인 체험 전시입니다. 예, 노모 아트전. 열리는 장소가 어딘가요? 네, 이번 전시는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에 있는 그 갤러리아 폴의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더 네. 페이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특한 전시회 같은데 앞서 들었던 그 현장음 연극이나 뮤지컬 같아요. 네, 이번 전시가 독특한 게요. 관람객들이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대의 시대상에 맞는 퍼포먼스와 또 예술가들의 생활 환경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타임머신을 타고 근대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번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더 페이지 갤러리 정유선 실장입니다. 이번 노모 아트 전시는요, 삶이 예술이 되고 대중과 예술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전시입니다. 이번 노모 아트 전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근대 쪽은 기차를 타고 시공간을 넘어서 근대로 저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에 가시면 살아있는 퍼포머들도 있고 그 시절에 유명했던 박수근 선생님, 시인 이상분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재밌는 공간이 되실 것 같아요. 만나보시고 얘기도 나눠보시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어떤 색다른 체험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그 공간을 체험을 하시고 나서 현대로 넘어오면 현대에서는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국내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 작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근대와 현대의 작가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작품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No More Art 전시회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노모 아트라는 말은 더 이상 예술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과거의 예술 형식이나 가치에 대한 작별을 의미합니다. 네. 예전에는 붓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현대에는 TV나 새로운 매체들을 이용해서 작품들이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는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번 전시의 의미라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예술로도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근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전시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던가요? 네, 이번 전시는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만나볼 전시가 근대 체험 전시입니다. 공간들을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백남준 씨의 작품을 시작으로 현대 전시가 시작됐는데 이 현대 미술 전시에서는 대표적인 국내외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 근대 미술 전시가 체험 형식이라서 좀 독특할 것 같아요. 네, 이 영무원의 안내로 전시장 입구에 있는 열차에 탑승하면서 근대로의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네. 근대 전시에서는 당시 상점이나 시인 이상이 운영했다던 제비 다방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요. 또 실제처럼 꾸며진 국제시장의 거리에서 앞서 들으셨던 공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리를 다니면서 구두 닦기나 우산 장수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근대 전시에서 퍼포먼스를 맡은 연기자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일단 구두 닦기랑 우산을 파는 그런 사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두 닦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면 따끄, 우산 장수는 수완이었어요 수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계실 때 같이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구두 닦기 할 때 구두 닦아드리고요. 네,
우산도 씌워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니까 호응도 그렇고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진짜 50년대 60년대를 겪지 못했잖아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디테일한 게 부족한데 그거를 직접 잡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인성 화백의 아드님이신데 그 분들이 직접 느꼈던 거를 저도 배울 수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정말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겠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작가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근대 전시에서는 이중섭, 박수근, 나혜석, 이상 등 여러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현대 쪽으로 오면 백남준, 김중만, 샘프랜시스, 또 피터 준만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정유선 실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근대 쪽에서는 기본은 공간으로 잡았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작가들의 방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중섭이 제주도 한평난치탄 방 사이즈를 실제로 재현을 하고 나혜석이 살았던 공간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마치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한 영화의 세트장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대를 이끌어갔던 작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북한로 백남준 선생님을 선정을 했고요. 그 선생님 또한 붓이 아닌 TV라는 매체를 사용을 해서 처음으로 현대미술이라는 거를 알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중만 선생님 또한 카메라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로 새로운 수묵화 같은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 방법을 보여주셨고요. 다른 이제 외국 작가들로는 데미안 어스트나 중국의 취빙의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삶이라는 거를 통해서 현존하는 작가들이 어떻게 작품을 풀어내고 있는지 공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시회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던가요? 네, 어린 학생들부터 60, 70대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전시를 보러 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전시를 보러 오는지 현장에서 전시 해설을 맡고 있는 도센트 김선일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초중고생들은 근대 체험 전시를 굉장히 재미있게 관람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연극하시는 분들이 계속 정말 실제 근대 시대 때 살았던 것처럼 아이들을 대해주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잘 즐겨주시고요. 또 20대나 30대, 40대 연령 제한 없이 현대미술을 관람하시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현대미술 대표하는 쉬빙이나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샘프란시스, 또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트스타죠. 데미안 허스트, 쉽게 볼 수 없는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전시예요. 네, 실제로 전시를 보고 나온 시민들과도 만나서 둘러본 소감 들어봤습니다. 여자친구랑 왔는데요.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요. 이런 것도 하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오고 싶어져서 즉흥적으로 그냥 오게 된 거예요. 이런데 처음 와서 너무 신기해요. 체험전이니까 아무래도 좀 사진도 이렇게 자유롭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옛날식으로 이렇게 다 꾸며져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직접 과거로 온 것처럼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정말 과거 인물처럼 계시고 하니까 정말 과거로 여행 온 것 같고 되게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시회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네, 이번 전시는 9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면서 범죄 수사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안전지킴이 특별사법경찰단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신촌 연세로가 올해 1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연세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9건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이후 차량 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되면서 사고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촌의 점포를 찾는 시민은 지난해보다 29% 늘었고 매출액은 4% 증가했습니다. 어젯밤 9시 44분쯤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기숙사 건물 주차장에 쌓아둔 폐품 더미에서 불이 나 9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학생 300여 명이 놀라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일부 학생은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폐품더위 위로 떨어져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일부 주민이 급히 대피했고 집기류 등이 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최모 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집이 비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 등이 타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경기도의 민생 치매 지킴이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계웅 수사 3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입니다. 네, 먼저 특별사법경찰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회 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환경 등 특정 직무에 단연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이계웅 팀장도 공무원이시군요. 아,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입니다. 예, 약간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소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저희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을 선발하여 검사장이 지명을 하고 있으며 예. 부여받은 직무에 따라 다양한 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현재 6개 분야 즉 식품위생, 의학,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특별자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예, 통상 그 행정복지 위반자들은 행정공무원이 적발한 다음에 행정처분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형사처분은 경찰로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게 되면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활동은 물론 사복경찰로서의 수사활동까지 겸할 수 있게 되어 경찰로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나요? 예, 도내 31개 시군에서 과거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활동이 미미하여 경기도에서는 직접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2009년 7월 광역특별사법경찰이 탄생되었으며 현재 7개 팀, 11개 수사센터, 92명의 광역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별사법경찰이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서울시 비롯하여 모든 지자체가 특별사법경찰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예. 2009년에 출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의 성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에 다량 섞인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 예. 그리고 중국산 쌀과 소금을 국내산으로 포대가리하는 업자, 예.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축산물을 유통기한을 조작하여 판매하는 업자, 그리고 피부 미용실에서 문신 시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업자, 예. 보일러 가동 원료로 폐섬유를 불법적으로 섞어가면서 다이옥신을 방출시킨 업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십 톤을 농지에 몰래 버려 불법 매립한 악덕업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식품, 환경, 원산지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쭉 하셨는데 계절이나 특정 사안에 맞는 수사 활동도 벌이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명절 때는 제수용품이나 선물 등 식재료에 대한 식품 및 원산지 단속, 그리고 연말 연시에는 청소년 탈선 예방 활동, 예. 그리고 행락철에는 행락지 주변 식품 유생업소 단속, 또 김장철은 김장 재료에 대한 유통시태 단속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 특히 올해 최근에 그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고 있는 흑염소 전문 식당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양고기를 흑염소 고기로 등급시켜 판매하거나 수입산 흑염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 그리고 대장균이 있는 흑염소를 육회로 판매하는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절적 혹은 특정한 사안에 맞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 단속 활동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는 반면 그중에는 범죄를 은닉 축소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출입을 제지하거나 자료를 은닉하고 제출을 불응하는 등 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특사경단에서는 가급적 인신구속을 자제하고 임의수사 원칙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단속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점을 찾아내어 피자를 구속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계용 팀장께서는 특별사법경찰단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셨나요? 저는 올해 특사경 근무하기 전에는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특히 특사경으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축산물 원산지 그리고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2013년인가요? 전국적으로 아주 떠들썩했던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참기름에는 원래 그 참기름만 넣어야 되는데 아주 적은 양의 참기름을 넣고 나머지는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그리고 깨박류 등을 섞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켜 수억 원의 부당기등을 챙긴 업체 6곳을 적발하고 가짜 참기름 제조 수법과 유통 시태를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린 사건입니다. 예.
그 참기름은 조금만 넣고 옥수수 기름, 콩기름, 깨박류 이렇게 섞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깨박류는 뭔가요? 깨박류를 설명드리면요. 대부분은 그 가짜 참기름 제조업체는 옥수수 기름과 콩기름을 섞는 방면 한 업체에서는 깨박류란 것을 섞었는데요. 예. 참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깨박이라고 합니다. 예. 이 깨박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추출하여 나오는 물질을 깨박류라고 합니다. 예. 이는 참기름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참기름이 혼합되는 것은 불법인데 가짜 참기름에 깨박류를 혼합하면 검사 시 적합 판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깨박류를 혼합한 것입니다. 예. 이었다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들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반면 깨박류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 제조하는 업체는 법정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기용 수사 3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To keep in mind, to keep in mind. 직역하시면 머릿속에 두다. To keep in mind은 명심하다, 기억하다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광화문에서 공연이 있어요. 그쪽으로 운전할 일이 있으면 keep that in mind. 차가 많이 밀릴 수 있죠.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keep that in mind when you're eating lunch. 점심 먹었을 때 명심하세요. To keep in mind은 동사 원형이고요. 문장에 쓸 때 I'll keep that in mind. I will keep that in mind. I'll keep that in mind. 표현입니다. 제가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57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우리 부서 말고 옆 부서만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더군요. 저희 부서에선 저만 잘렸습니다. 회사 측에선 위로 차원에서 한 달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만 해고할 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부당 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더 주는 건 어떻게 봐야 하고 이대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곤 하는데 네. 이처럼 해고하는 건 좀 부당 해고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제 해고가 제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예. 특별히 그 어떤 뭐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지 않더라도 사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구조 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전화로 다음 주부터 그만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러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위로 차원에서 바로 해고를 하면서 한 달치 월급을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한 달 동안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급하게 한 달의 여유를 주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30일치 한 달치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로 차원이 아니라 원래 줘야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분은 사정을 보니까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이 상담자분만 해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그러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유만 그것이고 이 상담자분을 해고하기 위한 어떤 변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0947번인데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처음에 전세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힘들게 돈을 모아 집을 사게 됐습니다. 꿈에 부풀어 집을 보러 다녔고 20평짜리 아파트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구두로 집주인과 계약했고 계약서라든가 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기로 한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하고 수압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기로 했을 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그 집을 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집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집을 팔지 못했고 집주인도 다른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피해가 막심하다더군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화를 내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네. 일단 구두 계약을 계약으로 볼 수는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 구두 계약도 계약에 해당은 됩니다. 단지 이제 그 구두 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느 일방이 그 계약을 이제 부인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분은 보면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층간소음이 있다 또는 수압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층간 소음이 그 아파트에서는 특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또는 나중에 정작 들어와 봤더니 그것이 너무 층간소음 문제가 크게 심각하다면 이런 부분은 매매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이 청사됐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단계가 바로 계약 단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그 계약에 한마디로 하겠다는 그 전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담자분이 어떤 집주인에게 어떤 뭐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이분은 그냥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 거군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층간소음이 심하고 수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층간소음이 심각한지 그다음에 실제로 수압이 좋지 않은지 사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이것을 뭐 정식 계약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 큰 어떤 그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게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과 또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3933번님. 집을 구매한 지 20일 됐습니다. 베란다에 빗물이 새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매한 지 20일이시라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고 20일이신지 아니면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20일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입주를 하신 후에 아마 빗물이 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어디 공사가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틈이 벌어져서 이러한 그 빗물이 새는 거라면 네. 그리고 그러한 그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사실이 전혀 집주인과 얘기가 안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러한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실제로 그거를 보수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사실 아파트 구조적으로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예. 공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경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매 대금의 일부를 감액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7928번인데요.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 전에 수리해야 할 것 같아서 아파트 앞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벽지는 전체가 얼룩이고 칼로 자른 면을 삐뚤이가 아니라 그냥 뜯긴 것처럼 잘랐습니다. 장판도 마찬가지고 욕실 세면기는 기존 변기와 색상도 다르고 세면기 안쪽이 찍혀서 깨져 있었습니다. 욕실 하수구망도 없고요. 그래서 새로 해라 아니면 돈을 못 주겠다 했더니 오히려 경찰서에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네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수사관도 보더니 돈을 안 받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업자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고 세도 못 놓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요구하는 게 합당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집 인테리어를 엉망으로 해놓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돈을 줘야 되나요?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심한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이제 그 도급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과 그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예. 일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이분은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인데 약간 적반하지 않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 이분이 그 상담자분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켰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그냥 돈을 안 주는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 다른 부분을 파손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